바람이 먼저 도착합니다. 눈에 무언가 보이기 한참 전에 말이죠. 바람은 너무도 넓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탁 트인 땅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곳에서는 침묵마저 또 다른 생명체처럼 느껴집니다. 이곳 몽골에서는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지고 하늘은 거대하며 사람들은 드뭅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이지만 인구가 너무 적어 계곡 전체가 몇 계절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초원 위에서 부드럽게 빛나는 둥글고 하얀 집에서 말입니다. 말과 낙타, 그리고 현대 사회가 오래전에 잊어버린 자유와 함께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시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날씨와 본능, 그리고 고대의 기억을 따릅니다. 이 광활한 평원의 심장부로 들어서면서 한 가지 질문이 바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토록 혹독하고 텅 비었으며 숨막히게 아름다운 곳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걸까요?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하는 삶. 바람과 발굽이 써 내려간 리듬. 몽골 유목민에게 삶은 한 곳에 정박해 있지 않습니다. 계절, 동물, 그리고 머리 위 가차없는 하늘과 함께 변화하며 흘러갑니다. 그들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평원이 아직 푸른 빛을 띠고 풀잎의 소리가 맺혀 있을 때 시작됩니다. 가족들은 펠트로 만든 둥근 집, 게르에서 나와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인사하듯 가축대를 확인합니다. 말, 야크, 염소, 양, 그리고 상징적인 쌍봉 낙타까지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동성이 곧 생존입니다. 풀이 부족해지면 그들은 1시간도 차에 안 돼요. 나무 골조, 펠트벽, 난로, 가구 등 집 전체를 꾸리고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목초지로 이동합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으며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걷기도 전에 말 타는 법을 배우며 자랍니다. 그 작은 손으로 말의 갈기를 꽉 잡으면 그 말은 걸어서는 며칠이 걸릴 거리를 데려다 줍니다. 남자와 여자는 나란히 일하며 동물을 이끌고 장비를 수리하며 불을 피울 땔감으로 쓸 똥을 모읍니다. 밤이 되면 땅은 검은 바다가 되고 지평선 너머로 가느다란 별빛만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 침묵 속에서 시간은 늘어납니다. 도시의 불빛도 인파도 마감 기한도 없습니다. 오직 자연의 느린 맥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외부인에게 이 유목 생활은 혹독하고 혼란스러우며 심지어 외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텝을 고향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동, 독립, 그리고 땅과의 깊고 거의 영적인 연결로 정의되는 삶입니다. 이곳에서 자유는 관념이 아니라 그들이 숨쉬는 공기입니다. 초원의 여인들. 침묵과 전통에 깃든 강인함. 광활한 몽골 평원에서 여성들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인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상의 모든 움직임에 짜여 들어가 있습니다. 새벽녘 동물들이 깨어나기 한참 전에 그들은 게르 안에 불을 돌보며 아침 추위로부터 온 가족을 따뜻하게 해줄 짭짤한 우유차를 끓입니다. 그들은 살림을 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수선하며 아이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은 문지방 너머까지 확장됩니다. 유목세계에서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능숙하게 말을 타고 가축을 몰며 동물을 이끕니다. 많은 이들이 숙련된 기수이며 이곳에서 살고 생존해온 세대들에 의해 형성된 자신감으로 바람을 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의 균형, 야영지의 리듬, 심지어 공동체의 정신적인 삶까지도 말입니다.
전통 의식에서 여성들은 제물을 준비하고 신성한 푸른 스카프를 정리하며 살아있는 자들을 땅의 영혼과 연결하는 의식을 유지합니다. 아름다움 또한 이곳에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의 따은 머리 장신구, 전통 의상은 단순한 장식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정체성과 가문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목걸이 하나만으로도 한 여성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녀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지닌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종종 조용한 전략가가 됩니다. 언제 가족이 이동해야 할지, 가축대를 어떻게 보호할지,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지를 결정합니다. 몽골 여성을 만나는 것은 폭풍과 바람, 그리고 끝없는 지평선이 빚어낸 회복력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강인함은 가족을 하나로 묶고, 그들의 지혜는 전체 이동을 이끌며, 그들의 정신은 초원의 고대 영혼을 보존합니다. 끝없는 평원의 예술, 바람과 함께 떠도는 목소리, 악기, 그리고 이야기. 몽골에서 예술은 갤러리나 무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술은 평원 위에서 살아가며 바람에 실려 전해지고 문자 언어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소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 살아숨 쉽니다. 이러한 전통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목노래로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거의 초자연적으로 들리는 기법입니다. 한 명의 가수가 동시에 두세 개의 음을 냅니다. 하나는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처럼 깊고 운궁거리며, 다른 하나는 바람이 금속을 스치는 것처럼 높고 반짝입니다. 이 잊을 수 없는 화음은 초원 전체에 울려 퍼지며 자연과 어우러져 목소리가 어디서 끝나고 땅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목소리 곁에는 말머리 피들인 마두금이 있습니다. 그 혀는 사람의 목소리를 닮은 온기로 진동하며, 그 형태는 말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유목민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음악가들은 그 소리에 발굽소리, 바람, 그리고 이동의 기억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저녁이면 가족들은 게르 안에 앉아 누군가 현을 뜯거나 오래된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것을 듣습니다. 이 노래들은 오락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전투, 폭풍, 잃어버린 말, 깨지지 않는 우정, 그리고 인간과 자연 세계를 잇는 연약한 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춤 또한 그들의 문화에 깊이 짜여 있습니다. 동작은 말의 활보, 독수리의 급강하, 또는 여름 햇살 아래 흔들리는 풀을 모방합니다. 몽골 예술을 경험하는 것은 생존에 의해 창의성이 형성되고 표현이 세대 간의 다리가 되며, 모든 소리가 텅 빈 풍경 속에서도 마음은 여전히 가득 차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세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게르, 바람, 추위, 그리고 시간을 이기도록 지어진 둥근 집. 몽골의 탁 트인 평원 곳곳에서 게르는 조용한 수호자처럼 서 있습니다. 단순하고 둥글며 결코 멈추지 않는 삶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초원을 휩쓰는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에는 너무 가볍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이 구조물이 왜 수세기 동안 살아남았는지 즉시 이해하게 됩니다. 게르는 효율성의 걸작입니다. 둥근 모양 덕분에 사나운 바람이 벽에 부딪히는 대신 그 주위를 미끄러져 지나갑니다. 나무 격자는 아코디언처럼 접히고 압축된 양모로 만든 펠트층은 많은 현대 자재보다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가족들은 아침나절에 집 전체를 해체하여 몇 마리의 동물에 싣고 오후에는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내부의 모든 세부 사항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입문은 항상 남쪽을 향하여 햇빛과 보호를 환영합니다. 오른쪽은 남성의 공간으로 도구, 안장, 장비가 놓입니다.
왼쪽은 여성의 공간으로 요리 도구, 음식 저장고, 의류가 있습니다. 뒤편에는 가족재단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은 여러 세대의 조상, 영적 상징, 그리고 소중한 물건들이 가정을 지켜보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난로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중앙에 서 있습니다. 공기를 두고 식사를 요리하며 겨울 폭풍이 벽을 흔들 때 집의 심장이 됩니다. 많은 방문객에게 게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작게 느껴지지만 몽골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하고 그들이 견디는 것을 함께 견디며 밤이 아무리 혹독해져도 그들을 보호하는 집입니다. 초원에서 이 단순한 둥근 쉼터는 건축물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체성이자 기억이며 유목 생활의 조용한 영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영혼, 산, 그리고 초원의 오랜 주술. 몽골의 정신적인 삶은 사원이나 의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풍경 그 자체를 통해 숨 쉽니다. 이곳에서 신앙은 티베트 불교, 고대 샤머니즘, 그리고 자연세계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혼합된 것입니다. 모든 산, 강, 그리고 외로운 초원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사람들은 어른을 대하듯 존경심을 담아 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그들은 지역 신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신성한 돌무덤인 어워에 하닥이라고 불리는 푸른 스카프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이 돌무덤을 3번 돌며 우유, 보드카 또는 돌 한 줌을 바치고 광활한 평원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영혼에게 기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시간에는 샤먼들이 여전히 기억 그 자체보다 더 오래된 듯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처럼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면 그들은 영혼을 불러 치유하거나 인도하거나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신비로울 뿐만 아니라 매우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유목민들이 날씨, 행운, 그리고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힘과 살아있는 자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불교는 평온함과 자비심을 한 겹 더합니다. 외딴 계곡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사원들에서는 기도 바퀴가 돌아갑니다. 승려들은 깊고 리드미컬한 음색으로 경전을 외우고 그 소리는 바람 속으로 흘러가 밖에서 풀을 뜯는 동물들의 소리와 어우러집니다. 게르 안에서 가족들은 향, 불상, 그리고 조상의 사진으로 장식된 작은 제단을 유지합니다. 정신성은 일상에 짜여 있습니다. 여행 전에 조용한 순간이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후에 속삭이는 감사이든 말입니다. 외부인에게 이러한 믿음은 신비롭고 심지어 수수께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인에게 신앙은 환경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존중과 겸손,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힘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땅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추위의 음식, 바람, 겨울, 그리고 떠도는 삶이 빚어낸 식사. 몽골에서 음식은 취향이 아니라 생존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후는 혹독하고 겨울은 길며 땅은 농작물을 키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식사는 고기, 우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변형한 동물성 식품에 크게 의존합니다. 유목민에게 가축은 생계수단 이상입니다. 그것은 영양, 화폐, 그리고 접시 위의 전통입니다. 게르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제공되는 것은 수태차, 즉 짭짤한 우유차입니다. 방문객에게는 놀라울 수 있지만 이 따뜻하고 위안을 주는 음료는 얼음 같은 아침과 끝없는 바람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락, 즉 발효시킨 마유가 있습니다. 톡 쏘는 맛이 강해 처음 온 사람들은 놀라지만 현지인들은 즐기는 환대의 상징입니다. 거의 모든 식사는 푸짐하고
에너지 넘치는 요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는 양고기가 왕입니다. 천천히 요리하거나 삶거나 튀기거나 겨울 내내 보관할 수 있도록 말린 육포로 만듭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요리 중 하나는 허르헉으로 고기와 채소를 뜨겁게 달군 돌과 함께 밀폐된 금속 용기 안에서 요리합니다. 뚜껑을 열면 증기와 풍부한 향이 게르를 가득 채우며 단순한 식사를 공동의 축제로 만듭니다. 더 혹독한 계절에는 가족들이 보독에 의지합니다. 염소나 마못을 가열된 돌을 이용해 안에서부터 익히는 것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기법입니다. 부주와 호쇼르라고 불리는 만두도 흔하며 다진 고기와 지방으로 속을 채워 긴 목축의 날을 위한 연료로 삼습니다. 채소는 드물고 향신료는 더욱 드물지만 이곳의 맛은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순수한 고기, 순수한 우유, 그리고 초원위 삶의 뚜렷한 맛입니다. 몽골 요리는 외부인에게는 생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각 요리에는 수세기의 회복력이 담겨 있습니다. 생존이 예술인 땅에서 음식은 인내, 공동체, 그리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따뜻함에 대한 조용한 증거가 됩니다. 가족과 공동체, 끝없는 거리에도 굳건히 유지되는 유대. 이웃이 수마일 떨어져 살고 겨울 폭풍이 계곡 전체를 고립시킬 수 있는 땅에서 공동체는 동료와의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생명줄이 됩니다. 몽골 가족은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역할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고 책임은 모두가 공유합니다. 아이들조차 일찍부터 의무감을 지닙니다. 그들은 새벽 전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불을 피울 똥을 모으며 어린 동물들을 무리로 되돌리는 것을 돕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은 그들을 유목 생활의 리듬에 녹아들게 하여 독립심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환대는 이 나라의 가장 오래된 미덕 중 하나입니다. 초원에서 어떤 여행자든 의심 없이 환영받습니다. 손님들은 이름이나 방문 이유를 묻기도 전에 음식을 대접받고 몸을 녹이며 차를 제공받습니다. 이 전통은 필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환경에서의 생존은 친절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들은 종종 멀리 떨어져 살지만 그들의 연결은 강하게 유지됩니다. 누군가 새로운 목초지로 이사하면 인근 가구들이 말을 타고 와서 게르를 세우는 것을 돕고 물자를 나누며 소식을 교환합니다. 결혼식, 낙인 찍기 또는 신생아의 탄생과 같은 축제는 외딴 평원을 노래와 음식 그리고 웃음으로 가득 찬 활기찬 모임으로 바꿉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현대에도 공동체라는 개념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존경받고 결정은 함께 이루어지며 집단의 안녕은 항상 개인의 편안함보다 우선시됩니다. 몽골 초원에서 거리는 집들을 갈라놓을 수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유대를 느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땅에서의 현대 생활, 기술이 끝없는 초원을 만날 때 언뜻 보기에 몽골 초원은 시간이 멈춘 듯 보입니다. 풀의 바다,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게르 몇 채, 그리고 지평선을 가로지르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가축대. 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놀라운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된 생활 방식의 구조 속에 현대 기술이 짜여 들어가 있습니다. 유목민 목동이 말을 타고 평원을 가로지르며 동물을 이끄는 동안 허리춤에 스마트폰을 꽂고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제 게르 밖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 의존하여 조명, 소형 냉장고, 심지어 텔레비전까지 사용합니다. 한때 전통적인 도구만 있던 둥근 집에는 이제 위성 안테나나 낮 동안 조용히 충전되는 배터리 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멀리 뻗어 있는 강력한 이동통신망 덕분에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습니다. 목동은 오전에 안장을 수리하고 오후에는 수도에 있는 친척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필수품이 되어 장거리 목축을 더 쉽고 빠르게 만들었고, 트럭은 계절, 이동 시 집 전체를 운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인 손길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은 여전히 하루의 리듬을 결정하고, 날씨는 여전히 절대적인 존중을 받으며, 자유는 여전히 편리함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이곳의 기술은 대체물이 아니라 도구이며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만 채택됩니다. 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혼합은 독특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생방송이 목노래와 공존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 업데이트가 외딴 계곡에서 올라오며 전통이 현대성 아래 무너지지 않고 단지 언덕의 모양에 적응하는 바람처럼 조용히 적응하는 세상입니다. 자연에 맞선 생존, 아름다움이 하룻밤 사이에 잔혹함으로 변할 때, 몽골 초원에서의 삶은 숨막히게 아름답지만 동시에 가혹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자연은 몇 시간 만에 온화함에서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위협은 조드로, 가장 강인한 동물조차 생존하기 힘든 혹독한 겨울입니다. 기온은 영하로 뚝 떨어지고 눈은 얼음처럼 굳어 가축들이 더 이상 그 아래의 풀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유목민 가족에게 가축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타격이 아니라 음식, 교통수단, 그리고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한 계절 동안의 노력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래 폭풍은 고비 사막을 똑같은 맹렬함으로 휩쓸고 지나가며 지평선을 삼키는 먼지 벽을 몰고 와 가족들이 세상이 다시 보일 때까지 게르 안에 피신하게 만듭니다. 여름은 그 나름의 도전을 가져옵니다. 가뭄이 들면 강이 줄어들고 목초지가 말라붙어 목동들은 신선한 풀을 찾아 더 멀리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몽골 유목민들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합니다. 그들의 생존은 본능에 달려 있습니다. 구름을 읽고 폭풍을 예측하며 동물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수많은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지식을 신뢰합니다. 가족들은 위기의 시기에 서로를 돕고 물자를 나누거나 늑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가축을 몹니다. 바람이 게르 주위를 울부짖고 추위가 펠트층을 뚫고 파고드는 가장 혹독한 밤에도, 난로는 중앙에서 타오르며 극한으로 형성된 땅에서도 여전히 따뜻함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모두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연과의 이 끊임없는 싸움은 벌이 아니라 초원 위 삶의 진실로 여겨집니다. 태양이 넓은 몽골 지평선 뒤로 넘어가고 초원이 고요해지면 이곳은 떨쳐낼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 침묵, 그 바람, 그 사람들, 한번 경험하고 나면 영원히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광활한 평원에서 유목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도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몽골에 대해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고 역사와 흥미로운 장소를 사랑하는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